네, 오늘은 10월 소매 판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89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전월비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0.3이었으니까 이를 상회했고요. 더불어서 직전달 수치도 0.43에서 0.84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달 수치도 상향 수정이 되었고 이번 10월달 데이터도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의 흐름으로 분석하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소비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추세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번 소매 판매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는 계정이 전달치, 전전달치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발표가 되는데 직전달 데이터는 0.43에서 0.84로 꽤나 큰 폭으로 상향 수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8월달 수치는 오히려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보시면 0.06에서 마이너스 0.11로 하향 수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속보지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낮고 응답률도 낮아서 신뢰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소매 판매가 이런 강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를 근거로 연착륙에 활용되는 데이터로 쓰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소매 판매는 판매량과 가격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지금 보시는 것은 명목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실질 소비 증가를 뜻하느냐, 이런 부분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월달 소매 판매가 9월달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 이번에도 0.4% 증가로 나오면서 YY 소매 판매 변화율을 보게 되면 2.8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직전 달도 1.73에서 1.98로 상향 조정이 되었죠. 여기서 늘어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이런 그림이고 전반적으로 계속 둔화가 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등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MOM도 보시면 0.4% 증가합니다. 직전 달 0.43에서 0.84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든 매크로 데이터가 그렇지만 추세가 중요하죠. 전년 대비 변화를 보시게 되면 하향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직전달 대비 빈번한 등락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변동성만 보고 민간 소비가 장기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MOM으로 확대를 보더라도 사실 등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죠. 월별로 소비가 어느 정도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고 역시 바닥 구간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패턴은 아니고요. 여전히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 사례 경기 침체 직전 보시게 되면 지금하고 유사한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 직전에 소매 판매 YY 변화율 추이를 보시면 한마디로 강한 소매 판매가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를 근거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갔던 사례가 대부분이었죠. 경기 침체 직전에 경기가 다 호황이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IT 버블 직전 보시게 되면 증시 붕괴가 나타나기 전까지 소매 판매 YY 변화율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증시 붕괴 시점이 여기입니다. 당시의 YY 변화율이 9% 증가로 기록이 될 정도고요. 게다가 경기 침체에 진입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2.5에서 3.7%의 변동성을 보였던 게 소매 판매 변화율입니다. 붕괴 직전만 하더라도 3%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다가 잠시 떨어졌고 이후에 다시 6.3%의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이 된 게 소매 판매 변화율이다. 따라서 지금 보실 때 지금 10월달 소매 판매가 강한 소비 수요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YY 흐름은 계속 둔화 추세고 여기서 2.84%가 나온 이 위치가 과거 사례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특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08년도 금융위기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 직전이 5.45% 증가였고요. 침체 시기를 진입한 이후에는 2.9 그리고 1.37에서 2.25 구간을 거치다가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강한 소매 판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경기의 방향성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직전에 소매 판매 성장률에 둔화되는 모습은 여전히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모습이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지금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변화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이후에 뚜렷한 소비 감소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 게다가 IT 버블 당시에는 소매 판매 감소가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소매 판매 성장률은 경기 침체 전후에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그 변화가 상당히 미미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명확한 선행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소비자들이 경제 위기를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침체 방향이 아니고 지금이 경기 바닥이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착오를 하게 만든다. 왜냐? 소비 습관을 크게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뒷부분에도 개별 추세를 모두 확인시켜 드릴 건데 직접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10월 소매 판매가 지금 헤드라인이 잘 나온 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온 헤드라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실질 소비 증가의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21년 이후에 지금 명목 판매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실질 소매 판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구매력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소매 판매의 데이터가 아니다.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실질 소매 판매 추이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명목 소매 판매가 최근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금 와서야 어느 정도 정추에 횡보되는 모습이 약하게 보이고, 이마저도 9월달, 10월달 재차 증가세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흐름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거고요. 따라서 명목 소매 판매의 이런 증가세만을 보고 여전히 급격한 소매 판매 위축 현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경기 침체 이후에 꺾이는 후행적 특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 구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 소매 판매 흐름은 예전부터 감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질 소매 판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달 0.26%로 2.84%의 명목 소매 판매에 비해 상당한 간극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역사적인 증가세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평균 수치가 명목 소매 판매의 경우는 4.6이거든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실질 소매 판매는 2%입니다.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가 됐고, 결국 실질 소매 판매 흐름만 놓고 보면 명목 데이터와는 달리 뚜렷한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10월달 실질 소매 판매는 0.26% 증가, 직전 달이 마이너스 0.65에서 0.41로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이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질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모습이 최근 흐름 가운데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라든지 소비 의욕이 줄어든 그런 모습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경제 전반에 대한 활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비 감소가 나타난다는 흐름이고, 이런 부분은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비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게 실질 소매 판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 명목 소매 판매에 대한 세부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개 품목 중에 이번 달은 5개 품목이 하락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특히나 소매 판매에서는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내구재의 소매 판매 흐름이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소매 판매 증가분을 주도한 것은 역시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 부품이 1.58%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내구재 구매 환경이 개선되고 내구재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런 평가가 합리적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소매 판매에서 이 비중이 큰 게 역시나 자동차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58% 증가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소매 판매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먼저 자동차 관련 항목의 추이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소매 판매인데 전년 대비로 봤을 때 흐름이 여기서 이만큼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내구재 수요가 살아났고 전반적인 내무재 구매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경기를 확장세로 보고 있는 분들의 해석이고요. 다만 이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의 증가세를 갖고 이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정말 말 그대로 모멘텀을 갖고 회복했냐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뒷부분에 이렇게 반짝 오른 요거를 보고 글쎄 과거 변동폭을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증가세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갖고 해석하는 의미가 내구재 구매 환경이 개선되고 내구재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뭐 가구라든지 뭐 전자기기 제품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감소 마이너스 구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좀 길게 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감소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자제품 컴퓨터의 소매 판매는 지난달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이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을 위치하고 있고 뚜렷한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큰 자동차 및 부품을 제외한 소매 판매 흐름을 보게 되면 0.12%에 그쳤습니다. 직전달 대비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물론 직전달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8월달 데이터는 오히려 다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비점포 온라인 매출에 대한 비중도 자동차 부품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0.28% 전월비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비점포 온라인 흐름 보시게 되면 YY 변화율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를 보고 수요가 살아났다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죠. 더불어서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도 하나가 있습니다. 0.69% 증가가 나왔고 하지만 음식점과 주점, 외식 서비스에 들어간 항목의 YY 변화 위치가 여기입니다. 뚜렷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둔화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자동차 부품 말씀드렸고 가구, 전자제품 보여드렸죠. 더불어서 건축자재, 정원도 마찬가지 식료품, 주유소 비슷합니다. 의복, 스포츠 취미, 도서 마이너스 구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백화점 및 대형 매장의 흐름 다 비슷합니다. 자파의 흐름도 비슷하고요. 비점포 온라인 말씀드렸고 음식점, 주점 보시는 것과 같죠.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흐름 자체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 가운데 최근 몇 달 사이 이렇게 반짝 반등하는 흐름, 변동성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를 보고 좀 과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림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소매 판매가 계속 둔화 감소되는 흐름 가운데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반등하는 그런 품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둔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0.28% MOM 변화를 나타내지만 YY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략 7% 증가된 위치입니다. 다만 이 위치가 과거 경기 침체 직전의 레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MOM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0.28% 증가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내구재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근거가 사실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에 있어서 몇 가지 변동성을 보이는 품목들을 빼고 그런 부분의 소매 판매를 살펴보면 YY 2.62% 나왔고요. MOM 변화는 0.35%. 직전달 비해 더 둔화되는 흐름, 장기적인 모습에서는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는 낮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확장에 대한 강한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만한 시그널도 아닌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매크로 데이터는 이런 글자라든지 몇 달 사이의 흐름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더불어서 핵심 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는 컨트롤군의 흐름은 마이너스 0.1% 감소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3이었으니까 꽤나 크게 하회를 한 것이고 이 소매 판매 컨트롤군은 GDP 계산의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에 집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애틀란타연은 3분기 GDP 성장률이 11월 15일자 기준으로 1.91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흐름이 결국 일부 레스토랑 서비스 수요도 0.69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흐름이 집계되다 보니까 GDP에 강한 성장세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 숫자로 집계되는 데이터의 한계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따라서 경기 침체 직전까지 GDP가 늘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최근 11월 14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의 휘발유 가격은 3.08달러입니다. 한 달 전보다 12센트고 1년 전보다 27센트가 더 낮은 그런 위치죠. 이 차트 보시면 24년 물론이고 22년, 21년보다도 휘발유 수요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보시면 21년 5월 이후에 대부분 이 평균 가격이 3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무너지기까지는 불과 8센트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10월 소매 판매 살펴봤습니다. 지난달에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로 나왔다고 이렇게 지금 소비 수요가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글쎄요, 세부적으로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 등락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중요한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처럼 의미 있는 내구재의 소매 판매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볼 만한 여지는 상당히 좀 낮다. 특히나 이제 주유소에 대한 판매 흐름이라든지 더불어서 스포츠라든지 취미, 도서 관련된 부분이 역시 마이너스권으로 저조한 흐름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 품목 하나 특별히 반등하거나 모멘텀을 갖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의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10월 소매 판매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소매 판매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전반적인 경기 방향성이 바뀔 정도냐? 그렇게 볼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과거 사례에서도 강한 소매 판매의 구간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